다양하고 복잡한 블록체인 시장 이슈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보는 블록체인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소은아입니다. 예, 저는 이준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소 대표님 이상해요. 발음이. 아까 그 점심 식사할 때 저한테 그러셨죠? 피곤해가지고서는 혓바늘이 돋았다고. 아, 사실 네, 제가 지금 혓바늘이 돋아가지고요. 사실 오프닝을 3번이나 다시 했어요. 지금 잘 안 되네. 그래요? 되세요? 근데 되잖아. 왜 안 돼? 잘 되죠? 굉장히 저 정상적이네요. 혓바늘로 까딱 안 하는. 그래요? 네, 평소에도 오늘 제가 듣기 조금 단어가 좀 발음이 좀 씹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토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졸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졸몰? 졸몰? 졸업, 졸호는 졸몰. 들어봤는데 졸몰은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앞으로 한 5년 빠르면 5년 아니지 늦으면 5년 빠르면 한 3년 안에 국어사전에 졸몰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전파하고 쓰고 있어요. 뭔데요? 졸지의 몰락, 졸지의 몰락이란 말이야. 그런 걸 보고 파산, 부도라는 그럼. 말이 있죠. 이 망했다. 이런 거. 암호화폐 이놈의 걸 투자해가지고서는 졸지의 몰락한 놈들이 있어. 응은 뭐예요? 남들이. 그런데요? 여남 그러면 이제 뭐 그러잖아. 그러잖아. 근데 졸지에 몰락한 음들이 있다고. 근데 암호화폐가 없었을 땐 졸몰이 없었을까요? 주식 투자해가지고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죠. 주식을 과하 투자하고 남의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서는 졸몰한 사람들은 한 달 만에 파산하고 뭐 일주일 만에 거의 파산해요. 선물 옵션이네. 왜 그러냐면 24시간 돌아가죠. 24시간. 빨라서. 계속.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엔딩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장, 폐장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망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이거 주식을 왜냐면 해서 파산을 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뭐 도박을 해서 망한 거랑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뭐 이런 걸로 망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뭐 계속 넣은 게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 뭐 노숙자 되는 거지 뭐 노숙자. 결국은 국가나 네. 그 개인이나 망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이여야지 되고 나이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3,000%로 빠졌나? 제 결론은 자살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최고 1위고 높지. 청소년도 예, 1위지만 너무 빨리 자기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암호화폐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투자를 잘하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새 계속 우리나라는 암호화폐가 죽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업에 대해서 아까 식사하다가 얘기했는데 스마트업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죠.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것 같은데. 스마트업을 주제로 꺼낸 사람이 오늘 누구지? 스마트업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그 룰과 툴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입각해 가지고서는 바꾸는 작업이 스마트업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스마트 시티는 뭔지 아세요? 스마트 시티 송파 쪽에 있는 그 쇼핑몰 이름 아니에요? 네. 나 오늘 왜 이러지?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스마트 시티를 전국에 선정을 했어요. 송파에 있는 쇼핑몰 아니고? 쇼핑몰 아닙니다. 네. 뭐 UCT라는 말도 전에는 쓰기는 했는데 근데 스마트 시티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 쾌적함을 줄 수 있을까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맞다. 스마트 시티는
하이테크 시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시티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디오가 엄청나게 좋은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사실 우리가 오디오의 원래 기능은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죠. 들어서 힐링을 하는 거지. 편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첨단 기기 올려놓고 하지만 첨단 기기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런 사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보안 문제를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모두 다 폐지하라고 했었던 그 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정부가 그거를 네, 폐지하겠다고 했고 지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전부 다 체크를 직접 다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나라장터 조달청 이제 알아요.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너무 허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설치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막 지문도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투덜거림을 했을 때 다른 선배가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허들이 많으니까 너는 이걸 통과를 했으니까 딴 사람들은 힘들어할 거 아니냐. 네가 유리해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게 네. 너무 구식같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허들을 넘느라고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모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그냥 직진을 했으면 난 네. 좀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걸 했을 거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더 효과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던지고 시장에서 이걸 검증을 한다든가 좀 더 알맹이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왜 이런 옛날 방식의 이거 뭐야 이거 허들이 쓸데없다는 거죠. 네. 여기에 빠져가는 에너지가 50%가 넘어가요. 참고로 그 허들을 다 치워버리면 공무원의 파워가 없어지잖아. 힘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정도에 의존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 높아요. 그래요. 그거 없어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 일부러 안 없애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자기들의 그 기득하고 이기주의 때문에 없애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할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거 싹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그거 다. 그렇게는 좀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 정부 관계는 신뢰성하고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없애면 안 돼요. 이게 내가 과장해서 표현하. 네, 뭐 사전에 고지라도 해줘야지. 오늘 공격이 심하네 아주.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좀 쉬운 걸로 해줘. 쉬운 거 할게요. 오늘 뭐 잘 안 돌아가 머리가. 혓바늘이 나가지고 계속 바늘을 콕콕 찌르니까. 네, 운전면허 갱신 언제 하셨어요? 그건 내가 몇 달 전에 했다고.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는 얼마마다 갱신해요? 운전면허가 10년인가 12년마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거밖에 안 돼요? 10년인가 12년마다 해. 여하간에 제가 작년에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꽤 오랫동안 줘요 우리나라. 꽤 오래 줘요. 6개월인가 3개월인가 꽤 그럼, 오래 줘요. 그 시간은 굉장히 넉넉한데 문제는 제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운전면허증을 먼저 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 갱신 기간은.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려면 막 머리가 막 복잡한 거죠. 그래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아시죠? 에스토니아. 네.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크기는 우리나라 절반 크기 정도예요. 국토가. 근데 얘네는 1999년부터 전자정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작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낳자마자 네, 이제 출생 이런 게 정부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들이 먼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정부가 정책과 이 시스템 다 다가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여기는 확인만 하면 1분이 안 걸린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지. 지금 이제 소 대표께서 얘기한 게
나 운전면허 몇 개월 전에 갱신했을 때 거의 똑같은 어떻게 사례야.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운전면허 옛날 운전면허를 잃어버린 건 아니야. 네.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 이사를 해가지고서는 네. 서울에서 어느 경기도 신도시로 이제 이사를 했단 근데 말이야.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뭐 다시 그 소위 얘기한 잃어버린 거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하고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알아서 다 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같으면은 잃어버린 서류를 한번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가지고서는 뭐 갱신 뭐 이런 거를 하고서는 복잡했는데 쓰는 게 근데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나한테는 편안하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에이 설마. 편안하던데 그렇게. 근데 에스토니아는 얼만큼 편안하길래? 아니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서 경찰청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난 저 화곡동에 저 강서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장 가신 거예요? 근데 면허시험장 갔는데 그럼 총 시간이 모두 얼마나 걸렸어요? 비용하고? 사진을 내가 갖고 갔는데 3개월인가 6개월 내에 사진이 아닌 거예요. 적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하나 몽타주 이상하게 나오는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것도 요새 훌륭하게 나오더라고. 8,000원인가 6,000원을 내고 그 사진 찍는 시간도 되게 빨랐고 그 다음에 내가 한 15분 정도에 다 된 것 같은데 코팅된 폴로그램인가 폴리그램인가 들어가 있는 면허증 나오는 새 면허증 나오는 그 시간이 15분밖에 안 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발리에서 이제 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슷하게 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얘기를 하고. 근데 갑자기 안에서 퍽 소리가 난 거예요. 뭐 이런 조명 같은 게 터졌나 봐. 그거 때문에 8시간인가 지연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동남아나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외국인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동남아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유럽에 한 3, 4년 있어봐서 하는데 기다리는데 이력이 나 있어. 그러니까 잘 기다려.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막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동남아 사람들도 잘 기다리는 모양이죠. 아니죠.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외국인들이니까 외국인이죠. 유럽이나 유럽 사람들이구나. 그럼 잘 기다려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 가서 생각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간에 여기서 면허시험장을 가야 되잖아요. 또 그럼 뭐 운전을 하고 가든지 뭐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아마 토탈 시간이 사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4-5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서너 시간?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에스토니아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거를 확인을 하면 그게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요? 저걸로? 카드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요. 갱신을 제 시간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게요? 운전면허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고 오셨구만 뭐 이건.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럼 광주나 전주나 이런 도시를 하나 택해서. 숫자 다 틀렸어. 난 차가 없는 사람인데 왜 배 얘기는 또 여기서 방송에서 하고 그래?